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미국 AI 100조 투자 들어갔습니다. 4월 여기서 7배 뜁니다. 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만 9천 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3만 명 구독자를 달성을 했을 때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법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 기법 강의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AI입니다. AI 중에서도 현재 미국에서도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도 7배 성장이 나온 종목이 있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불확실성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5차 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증시는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최악은 벗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일단 러시아가 디폴트를 가면은 당연히 모를 일이지만 일단은 디폴트를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디폴트 위기를 또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좀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일전에 이슈가 있었던 뭐 원유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곡물 관련주라든가 뭐 아니면은 천연가스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눌림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주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미국이 100조 투자 중인 AI 관련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인수위죠. 바로 이전 정부를 인수를 해서 넘기는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 이번 주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항상 하던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는 금주내 과학기술 교육 분과를 중심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현 정부는 업무 프로세스를 전부 문서화해 신속성, 효율성,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오늘 진행한 디지털 플랫폼 인수위 논의에서는 이와 다르게 운영에서 차별점을 두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디지털 플랫폼 태스크포스,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서 전산도 데이터 공유 차원을 넘어서서 AI가 기반된 원 거버넌트 원 플랫폼 결국에는 AI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AI를 정부에다가 아예 그냥 엎어버리겠다, 덮어 씌워버리겠다 발표한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얘기는 이미 나오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와이노믹스 메가테크 5라고 했습니다. 이 메가테크 5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AI 반도체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당선인의 정책에서 AI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책의 핵심은 결국 항상 AI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AI 중심으로 이슈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아니 AI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AI 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 가면은 실제 AI 투자라든가 AI 성장이라든가 나오고 있나요?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AI 투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치고받는 미국, 중국 AI 협력은 급증, 민간 AI 투자도 사상 최대치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AI 패권을 두고 선진국 간 경쟁은 치열해진 가운데 중국과 미국 두 국가 간 AI 협력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이가 없죠. 사실상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부족한 이런 기술이라든가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발전을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2022 AI 인덱스를 발표를 했고요. 2017년부터 매년 AI 인덱스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 2022년도도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AI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지? 뭐 대단한 일이 있었거나 작은 일이 있었거나 그런 일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AI 강국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AI 저널, 컨퍼런스, 보고용 출판물 유형 등 정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한 미국 대비 63% 우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출판물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대한민국에서 AI 출판물이나 아니면은 AI 관련 뭔가 이 정보성 이런 이 서류, 문서 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요.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 문서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군데에서 나오는 거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해외에서 가져다 써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출판물 자체가 상당히 AI에 대한 전문성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저런 출판물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찾아보기도 힘들고 정리가 잘 돼서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출판물 자체가 나오는 게 얼마나 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나타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국가 간 긴장이 고도된 가운데에서도 AI 분야에서는 오히려 협업을 했다. 왜 서로 부족하니까 잘 키워나가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국가 협력 2위를 차지한 영국과 중국 간 협력보다 2.7배 많았고요. 미국과 중국이 협업해 발생한 AI 간행물 수는 약 5배 이상 12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AI 분야에 대한 투자도 얼마 약 113조 6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정부 투자가 아닙니다. 민간 투자가 100조 113조씩이나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20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크죠. 이 영향이 늘어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IT 반도체라든가 AI, 디지털, 클라우드, 빅데이터 쪽에 투자가 늘어난 거는 당연한 부분이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65조, 중국이 21조, 영국이 5조 등등 해서 한국이 약 1조 정도 투자가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상 최대 자금이 AI 분야에 들어왔고요. AI 스타트업 대상으로 약 5억 달러, 약 6천억 정도가 초과된 펀딩 라운드가 2020년에 4번 있었지만 지난해 15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개발이 고도되고 있고요. 실제 아마존에서는 뭐 알렉사라고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개발이 됐죠. AI 훈련 비용은 2018년 이후 약 60% 감소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굿 디플레이션이라 부르죠.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그래서 원가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줄었지만 성능은 늘었다. 그래서 AI가 6분 이내 합숙할 수 있었던 업무는 지난해엔 약 13초 만에 마무리가 됐고요. AI 훈련 비용 하락 성능 강화 추세는 AI 분야 성능 비교 테스트인 ML퍼프 성능 테스트 분야에서 고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6분짜리를 이제는 뭐 13초 만에 진행을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전 세계 등록된 AI 논문은 약 33만 4,500개로 뭐 인식이 5만 개, 머신러닝이 3만 개, 알고리즘 1만 개 등등 해가지고 AI 특허 수가 약 14만 개 정도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분야에서도 윤리 분야가 주로 분야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윤리가 뭐냐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겠지만 AI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느 부분이나 사실상 이 교육을 하게 되면은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A라는 건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게 포함되는 또 이 정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침범하지 않는 수준을 잘 정해놓고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리 주제 연구 관련 출판물이 전년 대비 5배 증가를 했고요. AI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I 관련 법안도 통과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보더라도 AI가 그냥 투자만 늘었다가 아니라 AI 자체가 지금 보시면 법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출판되는 자료도 그렇고요.
AI 투자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우상향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언제부터 2020년부터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 그럼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은 아까 보니까 투자가 뭐 1조밖에 안 들어가더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발표했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3년간 약 20조를 쏟아붓겠다. 지금까지로 따지면 6배 정도 돈을 더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 인프라의 빅3 산업 연계 확장을 위해 향후 3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0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DNA 기술 인프라가 빅3 산업 등으로 연계 확장되도록 2023년, 2025년 약 지금부터 3년 동안 20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연구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산업법 시행에 맞춰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또 나오죠. 제가 강조하던 거 자율주행,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 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데이터를 개방하는 게 뭔 소리냐? 데이터를 개방한다라는 거는 AI가 그만큼 교육하거나 AI가 그만큼 이제 흔히 이거를 교육 공부한다고 하죠. 공부할 만한 자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AI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방대한 자료들을 뭐 클라우드든 뭐 저장을 해놓고 그 빅데이터들을 나중에 실시간 때에 맞춰서 꺼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AI입니다. 그리고 우린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방금 얘기한 대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정부가 뭐 개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이 AI가 정확성은 올라가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분야는 이음 5G 서비스 초기 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 의료,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산을 하나가겠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AI 분야 같은 경우에도 기술 개발이나 선도 사례, 연관 확대, 소위 3대 축의 확장에서 중점을 두고 열심히 속도를 해 나가겠다. 총 얼마?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DNA를 성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DNA가 뭐라 했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결국에는 다 엮이는 겁니다. 이 DNA가 엮여서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이 DNA가 엮여서 AI 산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투자하는구나. 절대로 안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그러면 AI가 말이 인공지능이지 어디서 쓰이고 있나요?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서 이게 해외에서 쓰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쓰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보안입니다.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으로 최첨단 과학기술로 치안 공백을 메웁니다.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현재로선 대응이 어려운 각종 치안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연구 개발 및 상용화에 나서는 부분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정보를 손쉽고 친근하게 얻어 대응할 수 있는 챗봇이 개발이 되고요. 사생활을 넘보는 저고도의 무인기 대응 시스템, 양자 기술을 활용해 최고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IP 카메라 기술 개발도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치안이나 보안도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양자 기술이나 AI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 수준 5, 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에 치안 현장에 활용한다는 단기 치안 연구 개발 기술 실용화와 유망 기초 원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기술 실용화를 연계하는 기초 원건 연구 성과 치안 분야 기술 실용화를 곧 진행한다라고 발표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학교 폭력 제공형 챗봇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일단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무인기 대응 통합 솔루션 개발. 그러니까 적어도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뭐 드론에 대한 것도 우리 어느 정도 낄 수 있겠죠. 그리고 지능형 법부행 분석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치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고 뭐 뇌파 활용 진위 여부 판별 검사 기법 및 장비 개발, 양자 기술 기반 보안 문제 IP 카메라 개발, 영상 분석,
기술 기반 교통 단속 장비 및 운영 플랫폼 개발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문제들도 AI나 AI를 통한 양자 기술을 통해서 보완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좀 더 와닿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특허를 심사하는 것 또한 AI가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특허 심사합니다. 시범 서비스 25일 언제 3월 25일부터 개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허청은 25일부터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AI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특허 검색 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AI가 추천하는 선행 기술 문헌을 특허 심사에 활용해서 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 건의 특허 문헌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고요. 키워드뿐만 아니라 AI가 도출한 핵심 문장과 특허 분류 코드 등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사관들로부터 피드백에 최적의 성능이 구현되도록 개선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특허청은 뭐 도형상표 검색, 디자인 분야 심사, AI 기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이 AI가 거의 대부분을 빠르게 심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김동석 전문가라는 걸 특허를 넣고 싶어. 김동석 전문가를 쳐보는데 이거를 그냥 김동석 전문가 비슷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싹 다 AI가 끌고 오는 거예요. 왜? 교육이 됐으니까, 학습이 됐으니까. 근데 말이 제가 김동석 전문가지 이거를 만약에 특허라는 게 기술로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렸던 뭐 실제 폴더블이라든가 폴드라든가 이런 이 특허 관련된 것들, 기술 특허 관련된 것들이 올라갔다 한다면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사실상 AI가 분석을 해서 빨리 자료와 비슷한 것들을 가져다 줬을 때 좀 더 빠르게 이게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AI가 특허청에 먼저 들어갔구나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럼 특허보다 좀 더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리걸 테크입니다. 리걸 테크가 뭐냐면은 법안과 그러니까 법과 기술을 합친 거예요. 그게 리걸 테크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AI 판사, AI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쉬운 게 뭐냐면은 싹 다 학습을 시키면 돼요. 일단은 법에 대한 것들 법전 싹 다 학습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흔히 이제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 이런 판례들을 전부 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그걸 AI가 알아서 이제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뭐 법이 이랬었고 저랬으니까 요 정도는 이제 개인 감정을 다 빼고요. 정말 법적으로만 봤을 때 요 정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 정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조금 더 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더 높게 줘야 되는데 그냥 법으로만 해버리면은 사실상 악질 범죄이기 때문에 뭐 15년, 20년 줘도 될 거를 법으로만 따지면 한 10년 또는 뭐 5년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AI가 그만큼 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리걸테크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판사는 재범률을 측정하는 인공지능의 판단을 참고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를 했다. 사실상 재범률을 측정하는 AI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부는 AI 판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소액 사건의 경우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판례라든가 법을 보고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고요. 미국과 에스토니아의 실제 사례입니다. 방대한 법률 지식과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판사의 역할 일부를 리걸테크가 대신하기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국내에서도 법률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소개받고 A가 기초적인 법률 문서를 분석하는 등 리걸테크를 활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어나 이 로톡 사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리걸테크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찾고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너무 쌌어요. 한 번에 5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협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걸테크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대략 2,400억 원에서 대략 몇 년 만에 3년 만에 1조 3천억으로 약 81%씩 늘어났고요. 대략 한 6배에서 한 7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까지도 연평균 36%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AI가 판사와 변호사를 대체할 것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AI를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뭔 소리냐? 그만큼 AI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그 AI는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 또한 투자입니다. 근데 세상 변호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돈이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먼저 되는 거를 AI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변호사 2016년 로스가 미국의 로펌에 취업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요. 약 1000여 명이 근무하는 미국 대형 로펌의 파산 관련해서 로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스는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도 관련 법 조항 판례를 찾을 수 있고 그만큼 이제 학습을 많이 해놨으니까 정보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리걸테크가 우리와는 관계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였지만 이것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제 쓰인다라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로톡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로톡을 통해서 변호사를 이제 추천받고 그 변호사한테 작은 돈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 시장에 갓 뛰어든 젊은 변호사들도 플랫폼으로 영업 기회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로톡으로 열심히 어, 사실상 좀 저렴한 돈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한테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AI로서 판사 변호사도 지금 연결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 법을 판단하는 진짜 변호사 판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AI가 그만큼 많이 가까워졌구나. 지금 뭐까지 왔다? AI 판사 변호사까지 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하나 더 보자고 한다면은 AI 보험사입니다. 운전 습관 분석부터 시작해서 보험금 청구까지 AI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의 인공지능 AI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AI를 활용해 보험 사기나 과잉 진료에 대응을 해왔고요. 요즘 보험금 청구 간소화나 맞춤형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비자 습관 분석 작업에도 AI가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가 지금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야라고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한 만큼이나 AI 분석 시스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인슈어테크 솔루션 스타트업 카비는 AI를 기반으로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죠. 너는 운전이 너무 못하니까 그리고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니까 너는 비싸게 좀 내라. 안 비싸게 좀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행 데이터, 운전자 주변 차량, 각종 지형지물 등 운전 습관을 영상으로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의 비용은 요쯤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AI 관련 보험사 시스템이 삼성화재가 2022년 3월 타사 보험금 청구 가능, AI 생명 보험금 지급 최소 20분 내, 흥국생명이 진단 서류 처리 가능, 만점 판매 모니터링 등등 해서 일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을 통해 방문 절차를 생략하고 대출 서비스와 타 보험사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서비스가 진행이 됐고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료에 맞춰서 보장을 소개하는 AI 기술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AI 기술만큼은 안 나와요. 하지만 조만간 더 보험사에서 AI 기술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사도 AI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이라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씁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쓰고 있어요.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학자 핵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I 종목들 중에서도 좀 그래도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윈이라는 기업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입입니다. 인공지능 검사 설비 시장 여건 양호, 검사 장비 확대로 성장세 지속이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인공지능 검사 설비 전문 기업이 투입이고요.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좀 둔해지긴 했지만 인공지능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검사 설비가 코로나에 따라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굳이 뭐 대면할 필요 있겠어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구 인력 증가나 연구 개발비 등이 들어가서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더 큰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보시면은 인공지능 검사 설비 사업의 시장 가속화를 위해 2차 전지 검사 장비, 타이어 내 외관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I로.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보적인 EP에 대한 이 검사 설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머신 비전 표준화를 주도했고, 머신 비전이 뭐냐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카메라가 눈이야. 그래서 이 눈으로 보고 얘가 지금 불량인가 불량이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AI로. 이걸 우리는 머신 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검사 설비를 누가 트윈이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좀 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라온피플이 인공지능 R&D 센터 확장 투자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온피플이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AI를 주동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라온피플이 전문 이런 출판물이나 전문적인 이런 글들을 많이 좀 내고 있어요. 어디? AI 정말 스타트업이 따라서 볼 수 있을 만한 AI 스타트업이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라우비에 정말 많이 뿌려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AI 선두 기업입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전문 기업 라우피플이 신사업과 인공지능 R&D 센터로 확장 건립을 했고요.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지식성 모타운의 사후 신축 및 본사 이전을 통해 경영 환경 개선은 물론 정부 과제를 비롯한 신규 사업이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AI 관련해서 기술을 더 성장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우미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올라갈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 빠지기만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관심을 가지만 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영우 DSP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DSP는 최근에 이슈가 됐죠. AI 서빙 로봇 서빙고를 선보였고요. 이 출하식에 따라 좀 수혜가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기업 영우 DSP가 인공지능 서빙고 출하식을 개최를 했고요. 실내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서빙 로봇입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나 로비, 식장 열대 시범 운영을 했고요. 안정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돌봄 로봇이라든가 뭐 사실상 추가적인 새로운 로봇들까지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로봇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우 DSP의 서빙고를 시작으로 더욱더 많은 또는 더 다양한 로봇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하고요. 영우 DSP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요. 사실상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추세 전환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AI 관련주 되게 중요한 거 알겠고요. AI 관련주가 지금 눈 앞으로 다가온 것도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아까 전에 구독자 3만 명 달성으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어,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좀 무료로 매일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냐 한다면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내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뜹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극비 분석에 정리해 드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참여하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리얼 추천주 일단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 3만 명 이벤트 자료집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배포 터치 하시면 들어가서 제가 알집으로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알집 해제하고 자료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보조지표 알집 파일 보이시죠?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자료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3월 29일, 28일, 25일, 24일 추천주를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29일 추천주도 들어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 들어가시면 28일 이렇게 장 시작 전의 시황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급비자료에서는 매일매일 테마주나 기법 강의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뭐가 올라갔는지, 보시면 의약품이 올라갔다 또는 철강이 올라갔다. 왜 올라갔나 또는 무슨 관련주가 있나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내전 관련주가 어떻게 잡는가 뭐 이런 것도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다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4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딴 거 안 바랄게요. 영상들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시면 상한가 차트 연구소라고 저희 기법 강의 유튜브 있으니까요.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들어가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다음번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